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금 발표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10일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해서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범위가 됐죠. 겉으로 보면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를 내렸으니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둘러싼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결 결과입니다. 찬성 9표, 반대 3표. 3명이나 되는 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건 2019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반대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는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원했던 거죠. 반면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와 시카고 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는 정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하니 섣불리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한쪽은 더 많이 내리자, 한쪽은 아예 내리지 말자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연준 내부의 깊은 의견 충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매파와 비둘기파의 대립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정책 기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파는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하고 높은 금리를 선호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걸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 거죠. 비둘기파는 경기 침체와 실업을 더 걱정하고 낮은 금리를 선호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동시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가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함께 보낸 겁니다. 연준 성명서에 나온 표현을 보면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할 때 새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전망,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NBC는 이 문구가 작년 12월 회의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연준은 이 말을 한 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리 수준은 정책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위치라며 경제 흐름을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분간 추가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인 거죠. 금리는 내렸지만 메시지는 매파적이다.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준은 회의 때마다 위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금리 경로를 담은 점도표를 공개합니다. 이번 점도표를 보면 연준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한 차례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약 3% 수준에 안착할 거라고 봤어요. 지금 금리가 3.5%에서 3.75% 사이니까 앞으로 2년 동안 0.5%포인트만 더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신중한 계획이죠. 경제 전망도 흥미롭습니다. 내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9월보다 0.5%포인트나 높인 2.3%로 제시했습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판단이에요. 반면 인플레이션은 2028년까지 목표치인 2%를 계속 넘을 거라고 봤습니다. 물가 압력이 여전하다는 뜻이죠. 경제는 좋은데 물가는 높다. 이게 바로 연준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금리 결정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채 매입 재개입니다. 연준은 12월 13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지난 10월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한 후속 조치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멈추고 다시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매입은 수개월 동안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조치라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하에는 신중하겠다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을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한다는 양면 전략인 셈이죠.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기준금리가 2.5%이고 미국이 3.5%에서 3.75% 범위니까 상단 기준으로 금리차가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금리차가 줄어든다는 건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자본 유출 압력이 줄어들고 원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고 했으니 당분간 이 금리차는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전망이 좋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은 여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정치적 변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두 번째 임기가 곧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예정인데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더 우호적인 인물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케빈 해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스티븐 미란 이사가 트럼프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주장한 건 트럼프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의장 교체기에는 더욱 그렇죠. 앞으로 몇 달간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갈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그 이면에는 내부 의견 충돌, 신중한 향후 전망, 정치적 변수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금리는 내렸지만 앞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갈 거라는 것. 경제는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투자자든 일반 시민이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중요한 경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